내가 필요에 의해서 스위치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죠. 여기다가 아주 기본적인 릴레이다. 근데 요 폴이 요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가 있는 폴 두 개가 있는 릴레이고, 그 구조가 그림 2-1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움직일 때 전기장이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지만 얘는 소리가 안 나요. 굉장히 동작이 빠르고 신뢰도도 높고 전자식 SSD는 Solid State SSD라고 SSD라고 부르는데 Solid State Relay의 줄임말이에요. 이런 거야 뭐 한 1,000원이면 사는 그런 릴레이지만 이런 건 뭐 수십만 원씩 하는 릴레이도 있다라는 거. 사이즈는 더 작은데 더 고가이죠. 보통 좀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런 릴레이를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이유는 이것도 기계 부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장률, 신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고장률이나 작동의 어떤 정확성, 그 위에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결국은 이거 두 가지의 그림은 하나는 기호고 하나는 실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같은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릴레이 안에 보면 코일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요게 전기 회로적으로 표현하면 부하라고 표현을 해요. 부하가 뭔지는 알죠? 부하 정의해봐요 한번. 저항을 정의하자면 의도적으로 전류를 제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기적 저항의 집합체, 그게 저항이에요. 즉 전류를 제어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부여한 전기 저항을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로드는 뭐예요? 로드는 이거 전선이요. 아, 전선이 로드? 전선이 로드는 아니고. 로드요? 로드, 부하가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는 전류를 이용해서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항. 이런 정의는 내가 내린 거예요. 이거 뭐 어디 사전에 없어.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서 내가 나름대로 쉽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만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항을 통칭 부하라고 해요. 영어로 로드.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느냐, 뭐 의도치 않았는데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전력이 소모되는 건 손실이라고 표현하니까. 그치? 근데 의도해서 전기 에너지를 뭐 열이나 운동, 빛, 뭐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쓰는 걸 뭐 우리는 부하, 로드라고 부르고, 그 안에도 전기 저항이 존재한다라고 부르죠. 전기 저항이 없이는 로드가 될 수가 없으니까. 맞죠? 네. 왜냐하면 릴레이도 기계 부품의 하나고, 오랜 시간 사용하면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서 얘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도 서킷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서킷 모습이 그 밑에 3-3번 그림에 있고, 다양한 형태의 릴레이의 모습을 그 밑에 또 4나 5번 그림에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보여주는 요 릴레이, 요거는 굉장히 고가의 릴레이인데, 수입 릴레이고, 릴레이 자체는 사이즈 위에 있는 거, 작은 거, 요게 릴레이고, 밑에 있는 더 큰 사이즈, 이게 릴레이를 고정시킬 때 쓰는 서킷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이즈가 여러 개 쭉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릴레이죠. 이렇게 똑같이 이 밑에 릴레이 핀 모양하고 똑같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 위에가 1번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왼쪽 위에 1번이다 생각하면 1번 바로 밑에 있는 얘가 1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바람 뷰니까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봤을 때 왼쪽 위다 이 소리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뒤집어서 바닥에서 봤을 때 그림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실수하지 않게끔 그림이나 뭐 잘못 끼울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렇긴 하는데 이게 이제 상업기사나 항공정비사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용으로 릴레이를 줄 때는 그림도 없고 모양도 다양한 걸 막 무작위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잘못 연결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학생들이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실제로 릴레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멀티미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써야 하는 게 맞고 NC나 NO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은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적어 놓은 겁니다. 요 기호를 이 5-1번 그림에 집어넣어서 회로를 다시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죠. 여기에 릴레이를 집어넣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꺼지게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그 릴레이 기호를 먼저 그려놓고 스위치와 램프를 배열한 다음에 연결을 다시 한번 해봐요. 지금 지금 아까 내가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다고 진짜 이 그림에다가 릴레이를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혀 이상한 그림이 나오거든 지금. 다시 백지에다가 릴레이 기호를 정확하게 먼저 그려놓고 스위치와 램프를 배치한 이후에 선을 연결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라는 건 사람들 간의 특정 부품을 표시하는 약속이죠. 근데 그리는 방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니까 이거 이런 원리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럴 수 있어, 그건 맞아, 그렇게 하지만 그리는 방법이 틀렸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기호를 이용해서 회로들을 그릴 때는 원칙이라는 걸 지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스위치를 그릴 때도 그렇고 특히 릴레이 같은 복잡한 부품을 그릴 때는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해 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아마 계속 그리게 될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리게 될 텐데 릴레이를 그릴 때는 전형적인 릴레이 기호의 그 그림, 모양 요걸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회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주세요. 그 장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걸 조사해 오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멀티미터. 그럼 멀티미터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는데 이거죠. 멀티미터가 나오기 전에는 볼트미터, 암페어미터, 옴미터라는 게 따로 존재를 했고 이것이 앞서서 공부했던 몇 가지 부품들의 발달 그 과정에 합류해서 멀티미터라는 체계로 합쳐진 거예요. 그런 과정,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최근에 나오는 장비가 어디까지 체크가 되는지 확인이 되는지 그런 기능적 측면까지 조사해서 과제물로 올려주세요. 이해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